자소서 첨삭의 정석. 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자소서들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자소서 피드백을 좀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랜드 ESI에 지원하신 분의 자소서를 활용해서 통상 자소서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조목조목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쓰는 자소서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볼 자소서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을 여러분들 자소서에서도 그대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자소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 문장 그리고 디테일들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좀 잘 필기해 두셨다가 좀 여러분들 자소서 고칠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목은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지원 동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서 표현하지 못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적어달라고 했는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직무 역량을 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자기소개를 쓰는 게 맞지만 이분은 이 자기의 직무 역량을 세 가지로 쪼개서 썼기 때문에 그냥 직무 역량을 세 가지로 썼다라는 측면에서 이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 보겠습니다. 어릴 적 단짝 친구 이랜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사실 저는 제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랜드라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이유, 관심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아무리 제목이 좋아도 내용이 별로면 여러분들의 자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제목은 우선 제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류 수출하시는 아버님 덕분에 장난감보다 의류 샘플 입고 놀면서 패션에 관심을 갖고 꿈을 키웠다. 자, 뒤까지 볼게요. 저는 단순히 아무 회사 입사가 아닌 오랜 단짝 친구같이 저와 손발이 맞고 같은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사람에 대한 애정, 인생관이 정직과 나눔의 표본인 이랜드와 일치하기에 지원했다.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어려서부터 의류 샘플 가지고 놀아서 패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 의류 샘플 가지고 놀고 뭐 예를 들면 옷 입는 거 좋아했다. 어려서부터. 그러면 전부 패션 회사에 취업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물며 옷을 좋아했다고 한다면 옷을 좋아한 이유 그리고 의류 샘플을 가지고 놀면서 갖게 된 구체적인 패션에 대한 관심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옷을 좋아하고 앞에 있는 지원자도 옷을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옷이나 패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가 실제로 내가 패션 회사에 관심 있는 이유를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패션에 관심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많은 옷을 입어봤다라는 것 자체가 어필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도 한번 좀 볼 텐데요. 나는 오랜 단짝 친구와 같이 손발을 맞잡고 같은 생각을 가진 회사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이 문장은 없어도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구체적으로 이랜드 ESI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어떤 측면에서 일치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비유적인 표현에 집착했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관이 맞는지 곧바로 얘기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쓸데없이 지금 앞에서 이 한 문장씩 써가면서 나는 나와 가치관이 맞는 손발이 척척 맞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어려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생각했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뒤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가진 사람에 대한 애정과 인생관이 정직과 나눔의 표본인 이랜드와 일치하기에 지원했다. 자, 이 내용. 여기서 지원자는 스스로를 나는 정직과 나눔의 표본이다. 난 어려서부터 사람에 대한 애정과 인생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 근거 있나요? 근거 없습니다. 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애정, 자, 그리고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랜드는 어떻게 정직이나 나눔이라는 가치를 드러내는지 뭐 사업적으로 혹은 뭐 제품적으로 아니면 혹은 브랜드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이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직과 나눔이라는 가치가 증명도 안 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애정과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는 인생관과 일치해서 지원했습니다. 자, 전혀 납득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한 3문장 정도 봤는데요. 이 지원자가 한 이 서술한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피상적인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옷을 가지고 놀면서 패션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와 가치관이 맞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이랜드가 가지고 있는 정직과 나눔이랑 저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너무너무 일치합니다. 하지만 증명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지금 잘못 쓴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즐겨 입던 후아유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후아유 즐겨 입었다는 건 일부러 넣은 거예요, 이 지원자가. 왜냐면은 뭐 자기가 이 후아유에 어필할 내용이 있다라고 좀 억지로 좀 끼워 넣은 건데 사실 의미 없고요. 그 뒤에 내용 볼까요? 후아유가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이랜드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직과 나눔이라는 표본을 보여준 그 사례를 회사의 사업이나 어떤 브랜드 제품 같은 걸로 제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후아유라는 단어는 언급된 건 맞아요. 브랜드가 언급된 건 맞죠. 근데 지금까지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또 피상적인 얘기만 한 거지, 후아유가 어떻게 나눔과 정직이라는 가치를 표방하고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과 근거 없습니다. 여기서도 근거 없이 또 피상적으로 후아유가 사람을 지향해서 혹은 정직과 나눔을 추구해서 여기까지 왔다? 말이 안 됩니다. 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볼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설명되지 않고 이 설득이 되지 않는 논리들을 막 이렇게 피상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뒤까지 볼게요. 뭐든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저는, 여기서 또 나왔죠. 여기 앞에서도 사람 좋아한다고 얘기해놓고서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중복이고 앞에서 증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의미 없는 내용이고요. 자,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과 실행을 통해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고 가치를 인식시킴으로써 더 많은 패션 브랜드를 희망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본인이 희망하는 얘기죠. 자, 이거 희망하는 얘기지 이게 지금 지원 동기랑 어떤 관련성이 있죠? 물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이랜드에 지원했다라는 건 좀 어느 정도 이 지원자 갖고 있는 생각은 이해하겠는데, 이랜드에 지원하게 된 이유, 자, 이랜드에서 하고 싶은 일, 이런 내용은 지금 전혀 없이 피상적으로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지금 앞에서 얘기 나온 적도 없는데 이런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나오죠. 그리고 뭐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 왜 얘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자, 이렇게 이 왜 등장했는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지금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 정도 뭐 이 브랜드 정체성 구축하고 뭐 가치 인식시키고 사랑받을 수 있는 브랜드 이런 얘기 했으면 충분한데 여기 또 나와요. 이랜드의 현재 앞으로 탄생할 뭐 생존력 강화를 또 책임지고 이끄는 패션을 성장하고 있다. 이것도 날려버리겠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분량을 봤을 때는 한 4줄 정도를 지금 무의미한, 피상적이고 근거 없는 향후 포부, 피상적인 포부죠. 이 피상적인 포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또 얘기할 이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포부밖에 없이 4줄을 썼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했고 그게 이랜드라는 회사의 가치관, 이랜드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활동이나 뭐 브랜드나 뭐 아니면 제품이나 특성과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랜드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랜드를 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 지금 8번 항목 쓴 거 뭐 누군가는 잘 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용만 볼까요? 어려서부터 옷 좋아했음. 그래서 패션에 대한 관심.
자, 증거는 없지만 나와 가치관 맞는 회사 일한다. 자, 이랜드가 그래. 자, 밑도 끝도 없죠? 이랜드가 어떻게 이랜드가 그런 가치관이랑 맞는지 근거 없는데 갑자기 얘기하죠. 그러더니 후아유? 후아유가 그래. 갑자기 근거도 없어요, 이것도. 자, 그러더니 갑자기 마무리가 됩니다. 나 브랜드 정체성 커뮤니케이션 무슨 커뮤니케이션 왜 등장하는지 모르겠죠. 전략으로 이랜드 최고로 만들게 하면서 끝납니다. 이 내용밖에 없어요. 자, 제가 구체적으로 이 지원자가 좀 이제 실질적으로 이 글을 보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나 사실이나 이런 이 증명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 내용 쓰려고 지금 이거 잔뜩 쓴 거예요. 내용이 없는 자소서입니다. 이런 자소서 완전히 잘못된 자소서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 두 번째, 요거 직무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무 역량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하나씩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장,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패션 브랜드 매니저에게 체력, 기획력, 영업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가지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뭐냐면 이 세 가지 역량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죠. 자, 왜냐면 이 세 가지 역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득을 해준다면 앞에서 이 뒤에서 이어질 세 가지 역량이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역량이라는 걸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같이 제시했다면 조금 더 좋았을 거고요. 뭐 이 세 가지 자질을 경험을 통해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 사실 뭐 크게 제가 피드백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 체력을 강조했어요. 이 지원자는. 그래서 체력은 뭐 힘도 좋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라 처음 본 사람들은 약할 거라는 편견이 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블라블라 매번 넓은 운동장 20바퀴 뛰는 웜업을 통해 근육을 키우고 체력을 다졌습니다. 호신술 배웠고 밤샘 작업 끄떡 없었고 다음날 자기관리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강철 체력을 갖고 있다. 자, 브랜드와 매장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브랜드 매니저의 과중한 업무와 자주는 걸 쓰러지지 않고 저의 강철 체력의 열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그쵸? 그래도 이유가 여기 뒤에라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 브랜드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 논리가 여기 뒤에 나온 거고 그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체력 단련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이 요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체적으로 쓴 거는 저는 나름 뭐 나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지원자는 여성분이신데요. 여성분이 이 정도로 운동 많이 할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로 꾸준하게 체력 관리를 해온 거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학생활에도 요가, 호신술 배우며 꾸준히 운동해온 덕분에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꾸준하게 했는지 그리고 요가를 뭐 얼마를 했고 호신술 동아리에서는 얼마 동안 호신술을 배웠는지에 대한 그 기간에 대한 디테일도 같이 드러냈다면 정말 이 지원자가 꾸준하게 어려서부터 대학생활이 되어서도 어떻게 얼마나 꾸준하게 이 체력 관리를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디테일이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만 제가 조금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력이 바탕이 된 홍보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이 기획력이 홍보 디자인에 왜 중요한지를 납득시킬 수 있다면 내가 제시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획력의 그 필요성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설득이 조금 미진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이런 업무를 땡땡에서 패션 MD 인턴십을 통해 뭐 레이아웃 직접 구성하고 기획 전 광고 제작하면서 경험할 수 있었다. 이건 경험할 수 있었다죠. 자, 경험할 수 있었다에 대한 이야기지 내가 어떻게 기획을 했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내가 기획력이 있다라는 걸 이 인사 담당자들한테 혹은 이 글을 보는 사람들한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기획력 있게 일을 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 기획과 관련된 일을 해봤다
라는 것만으로는 기획 역량이 절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뒤에 계속 볼 텐데요. 쉽고 단순한 일이 아니게 그리고 시각적으로 예쁘기만 위한 것이 아닌 고객들을 어필하는 최고의 조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피상적인 얘기, 기획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탄탄한 기획력을 갖출 수 있었다. 증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피상적이에요. 너무 피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심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요소들까지 어떻게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자 점점점 이런 식으로라도 나와줘야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갖고 있는 기획력이 어떤 곳에서 키워졌는지 어떻게 기획력을 갖고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뭐 예쁘기만 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뭐 기획의 중요성을 실감하면서 기획력을 키웠다. 어떻게 실감한다고 기획력이 키워지나요? 좀 자소서가 잘못됐죠. 접근 자체가. 자, 또한 모바일 앱과 체험관 접할 수 있도록 큰 규모의 졸업 작품을 제작했다. 디자인을 넘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콘텐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하고 해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된 모바일 앱이란 하나의 상품을 만들 수 있었다. 피상적인 얘기죠. 또 피상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건 쭉 듣지 말고 그냥 음역만 처리할게요. 디자인을 넘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일지 어떻게 충족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어떤 앱을 고안하게 되었고 이를 어떻게 기획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줘야 이 지원자가 갖고 있는 기획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냥 뭐 피상적으로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기획력을 키웠다.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획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뒤에 볼게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탄탄한 기획력과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뭐 이거 혼자 몸소 느낀 거지 우리 눈에는 성공적인 결과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우린 모르죠. 자기 혼자만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소서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스펙, 경험, 공모전 굉장히 좋은 이런 스펙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사 담당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 의미 없는 내용이죠. 본문에서 이 지원자가 어필하고자 하는 기획력이 설득이 안 됐는데 이 마지막 문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영업 능력입니다. 여기서도 영업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좀 같이 설명했다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고 아마 뒤에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끝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활발하고 사람들 좋아하며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 중심으로 업무에 임한다. 이게 영업 능력이랑 무슨 관련이 있죠? 자, 우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이 지원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친화력일까요? 아니면 영업 능력일까요? 아니면 사람 중심적인 사고일까요? 자, 이렇기 때문에 글이 벌써부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기는 영업 능력을 얘기했는데 전개되는 이야기는 영업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우리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저는 오프라인 의류 판매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기보단 다양한 사람 만나고 상품 소개하는 영업 업무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영업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뭘 확신했냐면 이 지원자는 그냥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많은 지원자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직무 역량을 얘기할 때 역량적인 부분만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하나는 저 사람 좋아하고 협업 좋아한다라는 얘기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면서 결국에 사람 좋아한다라는 얘기만 잔뜩 써놓는데 설득력이 없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게 무슨 상관이죠? 일을 잘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을 좋아하는 걸 바탕으로 어떻게 일을 잘했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관찰했고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어떻게 보았을 때 어떤 판매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통해 판매를 얼만큼 높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사람 좋아하는 얘기만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상대방의 즐거움이 전달되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동네 언니, 동생처럼 고객들을 반기고 체형이 맞는 옷을 추천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요런 비슷한 얘기 나왔죠. 웃으면서 반기고 그건 당연한 거죠.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더 길게 나왔어야 됩니다. 뭐냐면 개개인의 외모와 체형에 맞는 옷을 어떻게 추천했는지, 어떤 체형, 어떤 외모의 고객들을 어떻게 상담을 진행했고, 어떻게 판매를 올릴 수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진짜 이 피상적으로 그냥 나는 사람 좋아해요, 헤헤헤, 사람 중심으로 업무했어요라는 얘기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지향하고 고민하고 업무를 수행했나, 그 구체적인 이 내용이 드러나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그래서인지 유독 단골 손님이 많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냥 지워버릴 거예요, 저 같으면은. 왜냐, 앞에서 본인이 어떻게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말 사람 지향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단골 고객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줘야지. 본인이 뭐 단골 고객이 많았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단순히 제품을 믿는 게 아니라 친절함을, 가치를 산다는 것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지원자가 베푼, 이 소비자들한테 베푼 친절함이 구체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았는데 혼자서 그 친절함의 가치를 벌써부터 과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낙천적인 성격과, 여기서부터는 본인 칭찬하기 시작하죠. 고객과 소통할 줄 아는 영업 능력을 바탕으로 매장과 고객에 대해 컨설팅하고 브랜드의 파트너에 맞는 업무를 누구보다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그걸 잘할 수 있겠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혼자서 칭찬하다가 끝나요. 자, 잘못된 자소서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와 경험을 보여주는 게 서술하는 데 집중해야지. 피상적인 이야기만 암만 써도 설득력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계속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 점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소서의 문제점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은 결국에 뭐 좀 이 마무리하는 문장인데요. 저는 마무리 문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계속 설명했던 대로 요 앞부분에서 이 지원자가 갖고 있는 역량, 예를 들면 기획력과 영업력이 어떤 형태의 기획력인지, 어떤 형태의 영업력인지,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 본인한테 주어진 일을 기획력 있게 수행했고, 본인이 마주한 손님들을 얼마나 좀 이제 살갑게, 어떤 식으로 살갑게, 어떻게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그 매장의 분위기나 아니면 매출을 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디테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이 지원자가 어필하고자 했던 기획력과 영업력은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무리 문장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무리 문장 쓰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랜드 자소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자소서 작성법 좀 같이 살펴봤는데요. 요거 토대로 자소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 번쯤 다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와 공감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제가 쓴 저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브런치로 고고고